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저희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토요일, 일요일 마스크를 다시 쓴 게 또 확진자가 거의 10만 명이 그렇죠. 넘어버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감염까지 해서 모두들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거 우리 또 박수 한번 더 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가 우리 정치인싸가 출발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야, 형은택 변호사님과 제가 처음에 우리 그죠? 네. 진짜 이거 기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방송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어요. 네. 중간에 어디 인사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릴 정치인싸 멤버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개 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간단한 이력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재미가 좀 없어요. 이 청취자분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의 각각 특징을 잡아서 재밌게 표현을 해주시면 여기 계신 네 분과 제작진이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해뒀으니까요. 멤버들이 꼽은 1위의 소개글은 저희 홈페이지 출연진 소개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너무 프로페서 X 뻔한 거 아닙니까? 장 교수님. 예. 프로페서 X. 드럼통 예약자 뭐 이렇게. 예, 거의 약간 너무 뻔한 너무하시네요, 진짜 천변님. 저는 덩치가 커서 들어갈 같은 드럼통이 입장 없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아니, 저는 덩치가 커서 들어갈 드럼통이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큰 걸로 제작할게요. 요즘 보면 확실히 두 분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자, 이상한 걸로 분량을 뽑으시네. 자, 유튜브 댓글 또는 이제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8001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 다음 주 방송은 상암 라디오 스튜디오가 아니라 정치 1번지죠. 여의도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특별한 게스트분들도 모시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마중물 토크는 요겁니다. 휴가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못 갔습니다. 못 가셨고. 네. 네, 저는 뭐 대강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전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아니 제주도 말고 딴 데 저기 홍천에. 홍천 다녀오셨어요. 예. 저도 아직 휴가를 못 갔는데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합니다. 야당에서는 좀 많은 비판을 했었죠. 한가해 보인다.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이제 연극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의 연극을 보고 이제 뒤풀이 그 사진이 올라와서 또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대통령의 휴가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저 여기 스튜디오 여기 땅이 꺼진 줄 알았어요. 아니 대통령 빙의한 줄 알았어요. 휴가 끝난 아픈 심정이 막 한숨에서 나오는 듯한. 휴가에서 좀 뭐를 생각하고 판단하셨는지 조금 있다가 아이템 때 제가 좀 썰을 풀겠습니다. 오. 근데 저는 휴가 때 한가해 보인다라는 거는 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휴가는 한가하라고 있는 휴가는 거니까. 원래 한가하라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연극 보러 가시고 뭐 이런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한가할 때입니까? 라고 지금 비판하잖아요. 지금.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저 모든 거는 다 디테일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연극 보러 갈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연극 업계 위로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공연업계 쪽 챙기셔야죠. 근데 왜 하필 그게 펠로시 의장이 오는 날 밤이어야 했을까? 뭐 그 전날 한 좀 월요일쯤에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네. 그리고 공개된 사진 저는 그거 뭐 도찰인 줄 알았어요. 왜 그 대통령만 이렇게 하시고 다들 우울하게 있는 사진을 왜 그걸 이렇게 보내요 지금? 진정하세요. 21세기 리얼리즘 아니에요?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 사진 고른 사람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천 변호사도 그 얘기는 안 하네. 소주병, 맥주병 쫙 있는 얘기. 술 드실 수도 있죠 뒤풀인데. 근데 뭐 너무 좋아해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날 딱 한 잔 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도로 이제 여름 휴가를 가신다는 소문이 그랬었죠. 이제 파다했는데 네네네. 서울에 남은 이유가 이렇게 안 돼. 네. 안 돼. 무슨 말씀이에요? 네, 그게? 동석하실 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쓸쓸하셔서 남으신 건지 안 돼. 자, 뭐 지금 그런 얘기하셨던 얘기까지 저작거리에 나와요. 네네네. 그 펠로시 의장 얘기는 저희가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본격적으로 그럼 한번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이야기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사실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 권력설이 3위라면서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만나지는 않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게 좀 애매했던 게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가 정치 구단인데 내 모든 걸 걸고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날 거다 했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정치 구단이 대단히 약간 좀 체면을 구기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왜 그랬냐면 사실 지금 대만 가는 비행기가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이 되게 큰 이슈였고 그렇다 보니까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 때문에 뭐 미 함대가 거기까지 진출을 하고 이게 상당히 좀 그 무력 시위를 중국에서 하면서 그쪽 근처에서 전투기 가가지고 막 훈련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아예 뜨지를 못하는 그렇죠.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그런 펠로시 의장을 만날 것인가가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만나지는 않았고 전화 통화를 한 40분가량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신묘한 한 수였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안 만나냐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부의 무능, 대통령실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날 수 있어요. 네네. 전화 통화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락가락 계속 좌충우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펠로시 의장이 대략 한 달 전쯤에 방한을 하겠다라고 이미 통보가 된 사안인데 예.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어떤 명확한 입장을 정해놨어야죠. 그 당시에 며칠 전부터 당시에 논란이 된 것을 보면 만난다, 조율 중이다, 안 만난다, 다시 뭐 안 만나는 것도 아니다, 다시 그냥 전화 통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했어요.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만 할 수 있어요.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어요. 중국 눈치 봐야 되고 중국의 어떤 배려한 부분 좋아요. 그러한 외교적인 전략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준비가 없었다. 검토가 없었다. 이 부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 교수님이 너무 화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말이잖아요. 이게 전화 통화 40분이 저는 아마 갑작스럽게 됐다고 봐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예. 처음부터 전화 통화를 했으면 이게 왜냐면 말씀처럼 순방 뭐 내일 갑니다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몇 주 전에 할 거 아니에요. 휴가도 다 계획 짜고. 그럼 그때 만약에 전화 통화하기로 했으면 대통령실에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전화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버리면 돼요. 조율 중입니다.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조율도 안 했습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전화 통화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럼 그동안 올 때까지도 안 정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뭐 보냐면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미중 간에 결정적으로 지금 붙냐 마냐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순간에 발을 빼는 거예요.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고 중국의 눈치 안 보겠습니다. 뭐 사드도 배치하고 쿼드도 가입하고 뭐 나토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다 미사오구에 불과했던 거죠. 지금이 어찌 보면 미중 간에 어찌 보면 굉장히 대립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는 순간인데 여기서 발을 빼는 거잖아요. 말로는 뭐 휴가 중입니다 그러고 뭐 국익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뭐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 좀 이상하다 그럴 거고 중국 입장도 그동안이랑 좀 다르네 이럴 거고.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게 제가 보기엔 결정적으로 이번에 나타났다고 봐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네네. 네. 문제는 이제 그게 준비 안 된 게 너무 노출이 돼서 아마 주변국 외교가에서는 조금 한국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미국의 하원 의장이 왔는데 공항에 의전이 일단 미 대사관 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일단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국회의장이 만나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여야 소속 정당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이 없습니다만 뭔가 김진표 의장에게 뭔가 부탁하기가 싫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이 만약에 실제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경우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이견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거듭 얘기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 외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적극적인 기획이 있어야죠. 그런 보다 적극적인 기획 속에서 어떤 동북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본인이 올해 초에 대선 공약으로 냈던 사드 추가 배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공약인지 스스로 폭로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펠로시 만나서 사드를 배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드 배치하면 동북아 긴장은 더 강화될 겁니다. 경색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공약이었는지 다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준호 변호사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외교라는 게 저희가 당연히 미국이 저희 혈맹이고 예. 저희 중심축이라는 거는 당연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근데 항상 저희가 미국 일변도 지금 중국이 대만 거의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어요. 외교라는 게 다 타이밍이 있고 강약 조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 외교부나 이런 쪽에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중국을 조금 배려하면서 간다라는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희 여당 일각에서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저도 내부 사정을 다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그냥 우리는 늘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교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번 타이밍에 이런 민감한 타이밍에 일단 대통령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조금 더 세련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거제도로 가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데 안 만난다라는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좀 어색했죠. 같이 서울에 있는데 전화 통화만 한다라는 것도 어색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번 타이밍에는 그냥 전화 통화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제도 가시는 게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안 만날 거면 의전에 더 힘을 줘야 됩니다. 사실은 펠로시 의장 쪽에.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거기 설명도 나왔죠.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담당하기로 했고 국회에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늦은 시간이다 네네. 보니까 사양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양을 해도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들어오지 마 그러면 어떡해요? 오산 공군기지에 미군이 들어오지 마. 아니 설마 아니 뭐 설마 그쪽 하원 의장이 아니, 오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외교 결례를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외교 결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잘 준비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튼 어쨌거나 저는 외교적인 면에서는 그 외교 전문가들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거는 정무적으로 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김진표 의장에게 다 내줬잖아요. 좋은 그 장면이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정무적으로는 그 면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연극 보고 이제 뒤풀이까지 하면서 왜 안 만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유승민 전 그러니까 안 의원이. 만나는 것도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예. 그날 왜 연극 보고 뒤풀이하고 사진도 이상한 사진 올리는지 정말 1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도. 아니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사실 아까 이제 장 교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어쨌든 이 대통령실에서 이 대응이 너무 오락가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외교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과거에 정권을 뭐 안 잡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보신 분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그 경험이 있고 한미 관계에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의 이런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본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했을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했으면 역시 뭐 진보는 외교 안보의 아마추어라는 둥 이런 게 지금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아마추어틱했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너무 완성도와 어떤 세밀함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지금 외교 안보 라인 자체 그 대통령실에 뭔가 좀 구멍이 나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매파일색으로 처음에 라인을 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만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까지도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닐까. 평소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조 이런 거나 뭐 이야기했던 것들과 너무 다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갈팡질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김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걸로 같았으면 안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예.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왜냐면 다른 나라도 일본까지만 해도 지금 5개국 방문에는 일본도 총리 만나고 갔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느 정도 다 분위기를 알 거란 말이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다른 4개 국가는 다 만나는데 우리만 안 만난다 그러면 그게 판단 이상한 거거든요. 약간.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평소와 이 기조를 바꿨느냐. 그러면
평소에 기조대로 만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걸 바꿀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제가 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화 통화로 마지막 결정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못 정하다 보니까 갈팡질팡. 근데 끝까지 오는 날까지도 못 짠 거 아닌가라고 봐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본 가가지고 이제 총리랑 그 조찬이었죠. 네. 조찬을 해버리니까 더 약간 조금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밥이라도 함께 하지.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오히려 공항에 이제 그 외교부 차관이 나왔잖아요. 네. 그 밤에 똑같거든요. 밤에 가고 공군기지에 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비교가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총리 만나서 조찬하고. 그게 어찌 보면 뭐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만날 이유가 없어요. 중국하고 맞서는 입장이고 예. 항상 대만 문제에도 대립해 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봐서도 안 만날 이유가 없는데 이걸 방향을 틀었잖아요. 약간. 그러면 이 방향을 트는 입장이 있어서는 이거를 세게 밀어서 틀어야 되는데 명분도 살리고 근데 그걸 제대로 제가 보기에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마지막 온 날까지도 제가 보기에 방향을 못 정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대통령과 미국 하원 의장이 만나는 거를 안 정해놨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외교에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이 꽤 확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중간에 대통령실에서 예. 한번 뭐 만나는 거 검토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 외에는 예. 아침 저녁에 나온 메시지는 일관되게 안 맞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예상으로는 중간에 이 내부 검토 중인 메시지가 너무 그러니까 아마 여권에서 좀 세게 이게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만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니까 예. 대통령실에서는 고민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검토 중이다라는 메시지가 밖으로 나간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 메시지만 없었더라도 이 정도로 혹평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내부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럼요. 그게 왜 굳이 왜 얘기를 밖으로- 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냐? 차라리 뒤집을 거면 한 번에 확 뒤집거나 예. 이런 비판이 있으니 그러면 전화 통화라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한 번에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태에서 오히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실의 기강이나 공보 라인의 문제도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아니에요. 글쎄 그거로만 그 보기에는 와중에 그럼 그런 모든 건 다 가능하지만 저는 예. 이런 거 다 가능하고 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와중에 왜 서울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본인이 문제예요. 이건 스텝과 본인 옆에서 보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판단 능력이 지금 약간 흐릿한 겁니다. 지금 외교 초보로서의 태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천하람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제도나 저도에 가 있었어야죠. 이게 그걸 왜 그 판단을 못합니까? 참모들의 무능이라고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 자체가 참모들이 중심을 좀 잘못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예. 나중에 해명들 있잖아요. 우리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전화통화하기로 했다. 그럼 이게 처음에 방한하기 전에 이러한 메시지를 미리 줬어야 돼요. 방한하기 전에 전화 네. 통화만 우리는 하기로 이번에- 했다는 걸 얘기를 했어야 그렇죠. 됐다. 이번에 뭐 펠로시 의장이 오지만 대통령 휴가 기간 중이고 국익을 좀 고려해서 전화 통화하기로 미국 측과 이미 협의가 상호- 끝났다. 네, 조율됐고 협의 끝났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비판 안 받죠. 근데 전화 통화도 그날 당일 아침에 긴급하게 조율이 돼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부족하다, 무능력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약간 다른 입장인데 저는 국익을 고려한다라는 얘기는 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뭐냐면 거다. 너무 왜냐하면 당연해서. 이렇게 하면 예.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중국을 고려해서 하원 의장 안 만난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대미 관계를 고려한다면 대통령 휴가다라는 거를 끝까지 욕먹더라도 저는 고소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정말요? 아니 정말 왜냐하면 그래서 뭐 사실은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너무 중국 눈치를 봐서 하원 의장 홀대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지 않게끔 오히려 대통령실이 저는 그거는 감내하고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제 현타가 온 거죠. 누가? 국민의힘 저 대통령실에서 네.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말로는 뭐 중국 눈치 안 보겠습니다. 뭐 한미 동맹 중요합니다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중국에 버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 반도체예요. 예. 지금 이제 치퍼 동맹 뭐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거기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국에 반도체 수출 못하면 어떡하지?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1년에 몇백억씩 몇백억 달러씩 버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난 선택은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뭐 그게 그 낙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문제죠. 이상했고 과정이 그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선거에서는 뭐 너희는 친중이네, 너희는 뭐 반미네 이렇게 보수가 진보적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뭐 한미 동맹의 혈맹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실제로는 동북아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뭐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그렇게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오죽하면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옆에 가서 전승절 행사에 가 있었겠어요. 네. 그게 워낙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걸 사드 배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자체가 원래 문제였던 거고 이 고심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사드 배치 얘기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뭐 주권의 문제니까 예. 뭐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되고 여든 야든 누가 집권해도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 당 내지는 저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훨씬 더 저희가 중요한 동맹이다라는 것이고 그럼 칩4 같은 것도 우리가 중국 눈치 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공급망 이런 쪽에서 배제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잘해야 돼요. 제가 나토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중국 조금 배려해준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아니 뭐 원래 외교라는 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아유, 선거 때 우리 전 변호사님 왜 중국 눈치 보면 절대 왜 사드 배치 못합니까? 막 현근택 이러는 분이. 변호사님이 그래도. 이런 얘기했으면 제가 막 강하게 비판했을 텐데 근데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비판을 못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딴 아이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네 분이 다 해주신 얘기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좀 세련되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웠다. 그래서 그 진짜 대학로에서 술만 안 드셨어도 이거 한 절반 정도는 평가가 좋아졌을 그만해요. 겁니다.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많이 혼났잖아요. 그럼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예. 아이가 지금 이제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요. 예. 만 5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게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한다는 학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얘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살짝 나왔었다가 한번 좀 지켜보고 상황을 좀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더 좀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 얘기를 먼저 어쨌든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추진해도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 지금 뭐 학부모 단체부터 해가지고 교사들까지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크게 좀 비판이 나오자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조금 의견을 좀 들어보고 다시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고민을 진작에 좀 얘기를 듣지 맞아요. 왜 해놓고 뭐라고 이거 반대를 하니까 그때 와서 얘기를 듣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찬반이 팽팽하거나 최소한 뭐 6대 4라도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공론화도 붙이고 뭐 여론수렴 필요 있는데 지금 물론 뭐 일반 국민 상대로는 건 아닙니다만 교사나 이런 데 상대로 조사를 해본 거 보면 교총인가에서 조사했잖아요. 예. 보수 진보를 떠나서 94%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반대 교사들이. 어. 그만큼 어찌 보면 뭐 이게 실질적인 뭐 이해관계라는 게 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교육청이라든지 예. 아무도 제가 보기에 찬성하는 분이 없어요. 음. 이해관계 있는 분들 중에 물론 뭐 이해관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추진할 동력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정리해 나갈 건가 이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그 인수위 때 나왔던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대통령 대선 공약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갑자기? 얘기가 일단 가까이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 아마 공약이었나 아니면 아무튼 뭐 주장했던 거예요 계속. 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2005년인가 이인영 의원도 발의안 아니에요. 네, 노무현 교육부 노무현 캐비넷에서는 정부 한 때 했었어요. 20년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툭 나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학자분들은 뭐 5년, 4년, 3년으로 해야 된다, 2년, 5년으로 해야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9년으로 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학제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더
복잡해지냐면 보통 논란이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몇 년으로 설정할 것이냐가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유보 통합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문제. 이게 늘 좀 문제인데 거기서 다시 학령 연령까지 하향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논란의 도가니탕인데 이거를 지금 우선순위도 없는데 갑자기 이걸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뭔가 큰 기술을 걸어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조급함의 발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술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뭐 여가부 폐지든 뭐 학제 개편이든 뭔가 그럴듯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보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실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해서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근데 왜 해요 이거? 지금 근데? 반발이 너무 지금 공약도 거세게 아니었는데? 아니 이거는 공약도 아니었는데. 이거는 누가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분께 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도대체 나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나온 거냐 이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가 더 있던데요. 교육부에서 먼저 올린 게 아니라. 그거 뭐 저도 뭐 교육부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저도 조금 뭐 취재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지금 뭐 지지율에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오를 만한 이슈는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사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고.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 주제를 공론장에서 다루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 너무 툭 꺼냈잖아요, 지금 사실. 그리고 예. 대통령과 교육부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고를 하는 거는 사실 이 논의의 거의 종착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그냥 그러니까 실행 직전에 해야 되는 거였다. 그렇죠. 사실은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랑 뭐 교육부랑 같이 해서 토론회 같은 것부터 먼저 하고 예.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해가지고 올라갔으면 이 정도 반발이 안 나왔을 텐데 너무 완전 탑 레벨에서 이게 그냥 딱 나와버리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뭐 길게 뭐 5세 입학이 필요하다 마나 뭐 이런 거는 뭐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뭐 이게 완전히 틀렸거나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건 되게 오래 전부터 나왔던 맞아요. 얘기는 노무현 맞는데. 정부 때도 뭐 엄청 얘기하다가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연년생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둘이 같이 보내라 같은 학년으로 보내라는 얘기냐부터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 아이들의 발달은 1년이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세, 8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빠른 생년들 관련돼서 이제 그걸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 부모들도 이것도 사실 그 갭이 너무 큰데 갑자기 이제 만호세가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화영커님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길게 다루지 않으시죠? 그 일단 장 교수님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행정학 예. 박사잖아요. 예. 행정을 이렇게 처리하나요? 그냥 결정해놓고 툭 던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러고 반발을 하니까 폐지하겠다 그러고 행정학 박사가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저는 교육부의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행정학 박사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적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외고 폐지 또 툭 던졌다가 반발하니까 이것도 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것도 없던 게 됐어요? 없던 걸로 벌써? 하기로 네, 이제 거의 그런 예. 거. 네. 그리고 지방교육감 만나가지고 사실은 저 내년 3월에는 교수직으로 좀 복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교육부 총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은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기 이전에 약간 뭐 경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셔야죠. 이렇게 국민적인 반감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높이는데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순위에서 조사가 꽤 돼 높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이 부분 교육부 장관이 책임 안 지면은요 대통령한테 직접 이거 화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제가 여쭤보고 네, 이 네, 이슈는 네. 제가 끝낼게요. 근데 그냥 이거 끝내시면 할 얘기 많은데. 아니 그만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히 이거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사실 지시를 한 내용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게 따지면 아니라 그때 부대변인이 부대변인. 나와서 네, 예. 그렇게 이재명 얘기를 했는데 부대변인.
참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할 말이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아닙니까? 나중에는 또 공론화 작업을 거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보면은 또 무왕자왕 갈팡질팡. 신속하게 저는 공론화 이거 작업을 박순애 하라는 장관 지적겠죠. 발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지시로 나온 게 아니면 이런 걸 툭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지금 학교의 그 돌봄 기능이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그럼, 학부모들은 맞아요. 초등학교 보낼 때부터 걱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더 일찍 가르치냐 뭐 어쩌고 하느냐 예. 아니,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 연령을 1년 하향을 딱 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그대로 둬서 의무교육 기간을 좀 짧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실제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거기다가 학령 인구가 엄청 감소해서요. 지금 2018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39,000개였는데 네. 2021년에는 33,000개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줄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1년 낮춘다. 그러면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은 1년치가 날라가요, 수입이. 그럼 이거 보존하는 액수가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요. 예전에 민주당도 그랬는데 어려울 때는 정의당의 공약이 뭐고 법안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정의당 진짜로. 깔때기로 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럼 저도 무슨 한마디 얘기냐면 유아교육법이랑 초중등 교육 그 개정법 개정안을 지금 이은주 의원이 낸 게 있는데 인당 20인으로 이제 낮춰라. 예. 20인 이하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그 교육의 질과 돌봄의 기능은 높이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유치원 지원이나 이런 걸 더 해주고 학급에 이런 식의 예산들이 들어가지고 학교의 돌봄 기능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좋아할 텐데 이런 거 지금 뭐 이렇게 혼란만 하고 뭔가 자기한테 생기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애매한 그냥 그 정책을 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예. 숙고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만하시고 저는 저 좀- 이재명 저는 좀 후보 다른- 실언 리스크나 좀 하시죠. 좀 다른 차원에서 결정하면 이게 또 사실은 하려고요? 이제 공약도 아니고 인수위 과제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3대 개혁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하려면 이거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공론화를 거치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추진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지금 3대 개혁을 뭐 하겠다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국정 과제도 뭔지도 모르고 전체적인 국정 아젠다도 없는 것 같고 지금도 만 5세 이하 입학 가능하지만 실제로 점점 줄어가지고 1% 이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도 사실은 김 변호사 말씀에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장관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장관 혼자 총대 매대는 입장이니까 막 기자들 물어도 도망가다가 아니, 막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인 거지. 네, 뭐 네,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니까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알겠습니다. 뭐 만 5세 입학 얘기 이 정도까지 하죠. 근데 지금 이게 사실 현실화되기는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때 이제 뭐 하실 거냐 했더니 이제 국정 방향 당연히 고민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인적 쇄신을 할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녀오셔서 바로 이제 그 휴가 복귀 일정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두 분 혹시 취재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아니, 취재를 좀 해왔는데 예. 수요일 인적 쇄신 합니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요일까지는 인적 예. 쇄신을 해야 됩니다라는 참모들의 건의에 좀 화를 내셨대요. 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브리핑된 것이 뭐냐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내 스타일상 이거 바꾸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오딘까지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고 상당히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상황을 좀 인식을 하셔서 예. 지금 많이 생각이 좀 바뀌고 계시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럼 어느 선까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인적 쇄신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비서실장 바꿔야 되고 정무수석 바꿔야 되고 대변인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충분히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대부분 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어서 월요일 날에는 어느 정도 좀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근데 계속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번 휴가 때 특별한 국정 구상은 없다. 수요일까지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쉬고 싶다. 쉴 거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사람을 진짜 내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사람. 예, 예. 강인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임명하라니까요. 지금 공석인 자리부터 채우라니까요. 지금 이게 저희가 마스크를 다시 썼는데. 인적 쇄신을 예.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인적 쇄신을 해봐야 윤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들이지 않는 한 그게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 저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들여야 돼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 근데 그런 사람을 들일 것 같지 않고 그냥 그 전대로 자기 좋아하는 코드에 맞춘 사람 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예, 천 변호사님. 네. 우선 뭐 보건복지부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검증 근데 저도 얘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예. 검증 최종 단계 이런 데서 막 걸리신 것 같고. 네. 그래요? 본인이 안 한다고. 근데 그러고. 제가 한 2주 전에도 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럴 거면 문 대통령 시절에 승진했더라도 거기 있는 차관이나 이런 분을 그냥 쓰시라고 관료로 쓰시라고 그냥 코드 인사하지 마시고 지금 방역이 이런 모양인데 보건복지부 컨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아무튼 예. 제가 뭐 지난주에 휴가 가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뭐라는지 알았어요? 저 한잔 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 다 얘기하셨었죠. 웃으셨죠? 예. 맞잖아요. 그건 격려 차원에서. 저한테 의견을 구하지 마시고 아니, 말씀을 아니, 해주세요. 그 얘기 했을 때 여기 둘이 여기 다 웃으셔.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의견을 구하세요. 예. 아니 다들 웃으셨는데 네네네. 예. 근데 저도 저는 물론 그 사진을 왜 냈는지는 정말 미스테리지만 아니, 뭐 어쨌든 한잔 하실 맞췄잖아요. 수도 제가 있죠. 한잔 할 뭐. 거라고. 휴가 때 한잔 하시는 거는 그건 뭐 그럼요. 나쁘다고 하실 수는 없죠. 오케이. 근데 저는 인적 쇄신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요? 뭐 분위기 바뀌었다 그러는데 화를 낸다는 건 절대 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그래도 뭐 들었다는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적 쇄신은 해야지 결심하고도 사람 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예. 근데 지금 절대 안 한다에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할 수가 없죠. 시간이 그거보다는 걸리죠. 좀 더 진전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다 지금 우리 패널 4대 천왕이시니까 패널 4대 천왕 타이틀 걸고 한번 하세요. 안 한다.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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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네? 아, 못 한다. 사람이 없다. 아니 김 변호사님 저 생각은 해도 소용없다 아니에요? 해도 소용없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거 정말 그러니까 바뀌는 게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좀 본인의 고집과 신념이 강하지만 주위에서 설득을 계속적으로 하면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당장 일단 많이 내일 하더라고요. 이제 휴가 복귀니까 그렇죠. 내일 휴가 복귀를 하시니까 그러면 일단은 현근택 변호사님은 안 할 거라 그랬고 지금 정 교수님은 할 것 같다. 먼저 뭐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나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음. 본인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일괄 살펴내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전 변호사님 어떻게? 저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해야 원- 된다 말고 할 것 같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 같냐. 그래서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이게 것 같다. 포기 문제지 최소한의 쇄신을 할 겁니다. 시기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대변인 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뭐 월화수 정도 줘야지 뭐 다음 달에 한다 이런 거는 의미 근데 없잖아요.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이런 거는 좀 다르죠. 그리고 저는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게 완전 이제 바뀌어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야당 지금 놀고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능력 있는 정당이었으면 대선을 졌겠냐고요. 민주당이 딱 프레임 아니 잡아가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구하시지 이분들이? 아니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동의를 구하세요? 예,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능력 있는 정당이었으면 대선에서 지지 않았을 거고 민주당이 그렇게 정말 능력 있는 정당이었으면 프레임을 짜가지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를 낮추게 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남 탓하는 거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는 것은 참모들이 무능한가 아니면은 책임 회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게- 참모들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사실 국민의 소통이라는 거에 너무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뭐 필요하면 극우 유튜브도 뭐 안 나가는 게 좋겠지만 뭐 예. 간혹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극우 유튜버와 관련된 논란들로 많은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나가요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 그럼요. 대통령실에서 이게 친한가? 뭐 친해서? 몰라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천하람 변호사라도 청와대 가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무슨 천하람 대변인. 이렇게 저는- 뭔가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정치인싸 나라를 할 거고요. 살려야죠. 천하람 대변인. 4주년 방송도 같이 해야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그 전에 이제 뭐 시민사회에서도 홍보수석이 이런 분들이 뭐 방송에 나오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뭐 서해 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하면서부터 쭉 나왔어요. 좀 장관들은 나가라. 그런데 보면 평소에 이분들이 어쨌든 대통령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대화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생각이 여기에 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워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수 유튜버 뭐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실에 가 있다. 왜 주변에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연장선상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절연하고 이런 생각들을 대통령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이건 참모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여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 아까 지금 장 교수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죠.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녹음 시점으로는 오늘이고요. 뭐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을 해서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아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어대명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차피 뭐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거다가 아니라 이제 확대명 뭐 이렇게 확실히 대표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어쨌든 상당히 우리도 그러니까 놀랐던 게 강훈식 의원이 지금 3위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맞췄습니다 그거. 아 그러니까요. 네. 천 변호사님만 맞췄죠. 예. 그 강훈식, 박용진 두 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약간 의견들이 갈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다.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본인의 이제 이름을 더 이렇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일단 짧은 질문. 두 분 단일화 안 합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 돈도 8천만 원이라는 기탁금을 냈는데 단일화하면은 그 돈에 대한 본전 생각도 날 것 같고 강훈식 의원이야말로 박영진 의원보다 인지도가 좀 낮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충분히 자기의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차기 주자, 차기의 뭐 지도자, 뭐 저 미래에 대한 저 담당할 수 있는 사람 강훈식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하려고 하고 싶어요. 그럼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완주가 훨씬 그렇죠. 더 좋은 상황이다. 네. 할 이유가 없어. 당연히 그렇죠. 네, 단일화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으면 뭐 시도해볼 만한데 단일화해도 진다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명명백백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이제 간단한 질문이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그래? 다음으로 네, 다음 네. 질문을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요즘 너무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를 열심히 보고 계신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께 민주당 당원 당규와 관련해서 민주당 당원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가 기소와 동시에 이렇게 멈춰지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변경 내지는 삭제하자 뭐 이런 청원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의원의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로 이런 의견들이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장성철 교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장성철 교수님이 우리가 제일 막 먼저 이제 당원 당규 우리 뭐 저기 이준석 80조. 대표 이준석 대표 뭐 기소되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얘기할 때 예. 민주당도 그런 거 있다. 민주당으로 자동으로 기소되는과 동시에 정지된다. 이거 이제 처음 얘기해가지고 불거진 그때 현 논란인데 변호사님이 되게 방어했잖아요. 방어했죠.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각급 당직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무총장 인사권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야당인 상황인 경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기소와 동시에 각급 당직자에 물론 당대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만약에 당직자다 잃어버리면 기소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 기소했는데 정지 안 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사실은 국민의힘 이거 나왔을 때도 얘기했어. 국민의힘 보면은 그 죄명이 쭉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동 당기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어떤 재량을 여지 두든지 아니면 이게 판결 이유 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걸 만약에 악용하겠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 사람 좀 문제 있네. 그럼 바로 엮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기소한다는 있어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내에도 박용진 제가 후보 볼-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이거 못하게 좀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장성철 교수님 책임지세요. 얘기해서. 왜요? 화살을 아니, 쏘았으니까 어떻게 이게 책임져요? 양당이 다 참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원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당원 당규 개정하겠다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정당당하게 하시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도 보면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그때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헌법 바꾸더라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헌 논의했었을 때 지금 임 대통령 때 개헌을 한다고 그렇죠. 해서 중임제가 되는 건 아니다. 지금 그렇죠.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정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을 갑자기 바꿔서 현재 상태를 흐트러뜨리는 거를 하지 말자라는 그럼요. 거예요.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분들이 지금 직무 대행자한테 저는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비대위원장 권한 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얘기는 저희 30% 가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에서 저는 우리 당에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서슬퍼럴 때인데 아무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규정이 뭐냐 하면 나중에 제명수호의 늪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어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 논의를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좀 그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이 규정 때문에 당직에서 잠깐 정지가 된다 한들 대선 후보에서 낙마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정말 이게 기소가 당해도 이게 아무 근거 없다 하면 무죄를 받고 컴백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예. 지금 이 규정을 손대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모두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주 좋은 보호 규정이 있는데 왜 이걸 없애려고 하냐. 근데 현 변호사님 만약에 예. 기소 되셔가지고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됐어요. 그러면은 최고위원 득표가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득표가 가장 높아요. 그럼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직무대행이에요? 아니면 원내대표가요? 뭐 비슷하겠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제 수석 최고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제는 사실 이게 당에서 논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 당직자라든지 선출이 나간 사람들은 선거법으로 기소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공직선거법으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기소는 뭐 이건 늘상 부정부패 있어 혐의만 오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부정부패 등이라고 돼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거기서 등을 놔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연 부정부패 범위가 예를 들어서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꼭 국민의힘은 그 죄를 정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공직부패 뭐 아니면 뭐 성매매 이런 게 정해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무고는 없다 이런 논란이 됐던 건데 네네. 여기는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를 거기에 포함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선거법과 관련된데 선거법이 예를 들어서 뭐 금전과 관련된 거다. 이러면 이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거라서 예. 제가 보기엔 조금 디테일하게 정해놔야 돼요. 아니, 그리고 근데- 무조건 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어요. 리스크가. 아니 그래도 딴 거 다 처치하고 왜 법인카드를 갖고 소고기를 사 먹습니까? 예? 그런 일을 왜 했어요? 여기 왜 나와요, 원희룡 장관 지금? 얘기한 거 아니죠? 뭐 우리 이재명 의원님의 제주도 오마카세 이야기였으니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오마카세 뭐 이쪽 저쪽 뭐 다 뭐 그러니까. 오마카세 뭐 아니 그 저기 얘기까지만 오늘 그런 거 하죠. 회식하는 어쨌든 건데. 그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지금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그 실언 리스크가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언이 아니에요. 네. 본성. 본성이시고 보나? 그냥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네. 나 어쨌든 이 워딩 자체가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 네.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취지가 왜곡됐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 정치 경력이나 이분이 그동안 이제 해오셨던 그런 걸 보면 이걸 이렇게 당연히 쿼테이션 마크가 따져서 따옴표가 붙어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모르시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싶기도 너무 하더라고요. 가볍게 얘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도 앞으로 좀 진중하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본인도 실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정치인 모두 약간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자꾸 실언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게 이게 참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리고 남이 자기를 공격하면 지기 싫어해가지고 거기다 막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요. 예. 그러다가 남 탓을 해요. 결국엔 언론 탓, 침소봉대 이런 식으로 자기 본의가 왜곡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말의 어투나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지도자로서 상당히 부적격하다라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말 실수한 것도 있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욕하는 순서를 정한다든지 뭐 온라인 플랫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당원들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예. 사실 그건 있어요. 당내에도 아니,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문자를 막 보내고 그러는 게 어떤 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당 앞에 막 시위 와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화장실도 못 들어가게 해요. 당원인데. 왜냐면 그분들이 가면 또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당원인데 당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받을 창구가 없어요. 근데 선거 때는 다들 민원실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하거든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어서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욕하는 순위 매긴다는 건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심할 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이 약간 아까 말한 우리 누구야 김승규 시민사회 수석이랑 강승규 아니에요? 아 강승규구나. 예, 예,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랑 박순애 부총리를 합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강승규 수석도 언론 탓하잖아요. 지금 이 뭐 저학력층, 뭐 저소득층 얘기 나오니까 그때 같이 붙여서 하신 게 언론 때문에 이분들이 민주당을 지지 안 하는 거다. 또 언론 탓하셨잖아요. 강승규 수석이랑 다를 게 뭡니까? 또 아까 욕 플랫폼 갑자기 막 던졌다가 문제되니까 뭐 아니다 또 하시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실 대선 때도 이런 거 되게 많았고 예. 박순애 장관 외고 폐지 던졌다가 걷어들이는 거랑 사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깝깝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법인카드 그 참고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가다가 나중에 막 말이 자꾸 바뀌어요. 저는 이런 게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한 거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성과를 보여준 부분에 기인한 거지 예. 말의 언어를 통해서 정치의 언어를 통해서 인정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낙연 전 총리한테 많이 배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하죠 이제? 저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얘기까지 뭐 실언과 관련한 리스크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또 오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모여서 또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요즘 한 주 사이에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들어 다음 주에는 죽겠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무슨 말 어떤 수습책 내놓으시나 그거 예.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저희 3주년 기념 방송이니까 그렇죠. 두 분 중에 인적 쇄신 한다 안 한다 틀린 분이 네.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쏘겠습니다. 좋네요. 쏘겠습니다. 당연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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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